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봉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70포인트 오르면서 2130선을 회복한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오르고 있죠. 바이오나 대형 IT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저희들도 오프닝하면서 참 마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봤을 때도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맞아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도 좀 강하게 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전을 통해서도 계속 분석을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죠. 기관은 연기금과 또 전반적인 금융 투자를 통해서 4천억 원 이상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2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또 호기심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 2천억 원 이상 샀을 때가 언제였나? 혹시 요 근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좀 오래된 것 같죠? 네. 진짜 쓸데없는데 제가 한번 스크롤을 내려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엇박자를 내면서 수급 순매수가 크게 나와도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봤는데, 오늘은 둘 다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2018년 1월 29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니 바쁘실 텐데 그거 많은 걸 언제 다 보고 계셨어요? 되게 쓸데없죠. 근데 좀 기분 좋자고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지수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상승 흐름을 최대한 누려볼 수 있을 만한 전략 오늘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검색이 많이 되는 종목들 꼽아봐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송하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선정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있고, 액면 분할과 관련돼서 소식이 있는 남영 비비안도 있고, 그리고 실손보험료 오를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실손보험주 그리고 삼성화재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안신앵커는 어떤 종목을 꼽았을지, 오늘의 원픽 어떤 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앵커. 연말을 되니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치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핫했던 노무라 증권의 예상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피 등락폭 자체를 내년에 2100선에서 2400선까지 보고 있고요. 상장사들의 체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튼튼해지는 뒷배경에는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1년에는 초호황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추천주도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말고도 국내 증권사들도 반도체 랠리를 준비하자라고 바라고 있는데요. 1월 랠리의 중심은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내년 IT 트렌드를 5G와 폴더블 스마트폰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다 보니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추천 종목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 랠리를 선점을 하자면서 추천 종목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 시장 전체적으로 5G에 힘입어서 기술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사이클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G가 자동차나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이 쓰임새가 많다 보니
보니 메모리 용량이 다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 성장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반도체 제작사가 10나노 이하 장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디램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거나 반도체 재고도 정상화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도래되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 급등이 대수겠습니까? 장중 고점으로 종목들이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투톱을 필두로 해서 장비주들이 오늘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스는 6%, 테크윙은 8%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낙관론에 힘입어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봐야 될까요? 이 중에서 우리 연구위원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까지 따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내용들은 너무 잘 정리해줬고 앞으로의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모멘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5G나 폴더블폰 관련해서 혹은 국산화 관련해서 뭐 강세를 기록하고 모멘텀을 받아가긴 했는데 업황 자체가 좀 눌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다시 되돌림도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올해 업황부터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반도체 업체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실적이 다들 나빠졌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서 반도체 업계 재고가 쌓여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5G 이본 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시장에서 D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시장 내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는 소진되고 있지만 매출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 회복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전방 업체들이 다시금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주의 업황 저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 그리고 테크윙, 원익, IPS 등 오늘 많은 반도체 관련주, 장비 관련주들이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 업황 회복에 대해서 크게 올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 낙관론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두고 있습니다. 낙관론에 대해서 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당연히 탑픽을 꼽아봐야겠죠. 앞에서 안시대 앵커도 잠깐 얘기를 해줬으니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자면 탑픽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오늘 핫했던 테스를 고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도 반도체 장비 투자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15.5%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한 뒤에 2021년에는 164억 달러로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 규모의 장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스에서는 이미 이제 화학기상증착법의 반응을 강화시킨 PCVD 분야에서 국내 물량의 50%를 확보했는데요. 이미 국내에서는 상대할 장비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중국 삼성반도체와 138억 원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완료하면서 해외 시장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작년 기점으로 월봉상 이번 연도에 견조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실적만 좋아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물론 저희가 송하늘 연구원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목표 주가 이렇게 가격 전략 선정하는 거 보면 또 막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보다 약간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테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 22,000원 선이거든요. 목표 주가 25,000원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요즘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 둘 중 하나인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역시 핫한 위닉스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공기청정기 위닉스 쓰고 있어서 왠지 위닉스 나오면 더 관심은 가던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 미세먼지가 원래 봄철에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올해는 가을부터 기승해서 겨울까지 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집 안에 공기청정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놀러 가더라도 뭐 공기청정기가 있는 호텔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월 달에 판매가 71%, 매출도 79% 상승했고 장만을 하고서도 그 뒤에 먼지를 걸러내는 사용되는 필터 소비 역시 매출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서 위닉스도 매수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워낙 공기가 안 좋고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필터를 계속 갈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위닉스 일단 1차 목표가로 짧게 조금 27,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손절가는 23,900원 제시하고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랑 협업하여 판매한 공기청정기가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서 좀 인기가 있는데요. 이를 스스로 감지해가지고 필터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자동 주문을 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통한 공기청정기 판매가 크게 늘어서 위닉스 미국 법인 3분기 매출은 이미 30%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27,500원, 손절가 23,900원 얘기를 해주는과 동시에 이제 딩동이 시작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듣다가 뭐 이상한 건 캐치를 못했거든요. 어떤 질문이에요? 일단 저는 주식 초보임을 밝히고요. 목표 주가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좀 짧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주가가 33,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 이렇게 좀 짧게 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상승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올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다시 내려온 관계에 있어서 볼 때 다시금 미세먼지가 원래 얘기가 나오기까지 조금 하락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조금 더 미세먼지 얘기가 좀 더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혹시나 이런 봄철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는지 아닌지 그런 여부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조금은 짧더라도 1차 목표가로 27,500원을 한번 돌파한 후 다시 재매수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더 지지한 후에 2차 목표가로 한 3만 원대 도전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나옴으로써 2차 목표가가 또 산정이 됐습니다. 3만 원 얘기를 해줬고요. 27,500원이라는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개취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연구원님은 약간 짧게 수익을 내는 성향일 수도 있으니까 위닉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는 역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SK텔레콤입니다. 여러모로 좀 모멘텀은 있습니다. 연말 배당이랄지 아니면 기업 자체적으로도 ARPU 반등하고 있다고 하고 5G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내년부터는 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인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외국인 줄매도세가 이어지다가 12월 돼서 조금 상승한 경향이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장 내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배당주를 향해 했는데 그중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도 연말 이슈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배당주 중 SK텔레콤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내에 모든 업계 매출이 상당히 저조한 가운데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배당해줄 잉여금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올해는 배당을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걱정 이외로 이제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강화하면서 올해는 평균 배당 성향이 30% 이상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낮아진 지금이 투자 메리트가 높아서 배당주를 매수하시기엔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텔레콤이야 이외의 모멘텀들도 워낙 많아서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SK텔레콤은 2020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동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을 나누었는데요. 5G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기존 이동 통신 중심으로 한 무선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면서도 SK 브로드밴드와 11번가를 상장하여 현금을 확보한 후 다시 새로운 성장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선장 사업인 뉴 ICT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로 이를 중심으로 내년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하니 연말 이후에 보유하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또 띵동 뭐 나올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배당 매력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5G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5G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면 통신장비주 선택이 더 빨라 보이는데요. 이제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오이솔루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G 설비가 확장됨에 따라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플러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기에 5G 관련주보다는 조금 배당주 쪽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금제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을 내는 것과 5G가 확장하는 것에 따른 설비 확장에 투자 수익금을 걷어들인 것은 시간차가 좀 많이 나는데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5G 확장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 있으시겠지만 저도 5G 사용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보시면은 LTE가 우선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직 5G 소비가 5G 설비 확장보다는 5G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매출액이 조금 더 눈에 빨리 띌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조금 더 매수하기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구경하면서 관전 포인트가 보면 안신앵커가 조금 더 액티브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약간 인생 한방 느낌도 좀 있어서 조금 더 급등하는 종목들에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해주는데 잘 우리가 알고 계시는 지금으로서는 것 같아요. 예, 네. 확인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배당 매력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가격 전략으로는 SK텔레콤 목표가는 26만 원으로 책정하고 손절가는 23만 7,600원인데요. 1년 평균 주가로 볼 때 배당을 받고서도 주가가 크게 멀어지지 않는 종목이면서 이미 월봉상 주가가 바닥권에서 자리했기 때문에 매수 부담 없이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부담 없다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매수해도 좋고 목표 주가 26만 원과 손절가 23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파트너스의 송하늘 연구원, 안신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